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 리박스쿨이라는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감히 용기 내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구 시민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 뉴스타파의 리박스쿨을 제보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캠프,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국민의힘 당원 어떤 분이 이건 아니라며 저에게 단톡방에 초대를 해줬습니다. 그 단톡방에 온갖 지령 메시지와 함께 특정 후보를 악마화하는 이미지와 글들, 그리고 관련 유튜브 내용들을 매우 조직적으로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드렸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를 내렸고, 그리고 윤석열은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에 제가 정말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그런 혐오적이고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고 나오고 싶었으나 이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 그 방 안에 끝까지 있었고, 그 방 안에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24시간도 안 돼서 북한이 지령이다, 그리고 결국 계엄령을 터뜨려서 좌파들을 죽여야 된다 라는 내용의 글들을 온갖 교회와 블로그를 통해서 퍼나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특정 정당과 관련 언론사에 제보를 드렸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음모론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엄이 터졌습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설마 이 자들이 이럴까, 진짜 계엄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끝까지 저를 도와줬던 어떤 기자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셔가지고 제가 뉴스타파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10년 동안 오랫동안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제보자분과 함께 가서 리박스쿨이라는 존재를 알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리박스쿨의 댓글 부대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떠서 그분이 뉴스타파에 도움을 청해서 자기 취재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리박스쿨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냐, 리박스쿨과 같은 이런 반변단체, 국정원 외곽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대 군인 노조,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집단들, 그리고 각종 대학교에서 잠입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 조직을 결성해서 기본적으로 댓글 조작을 하는데 관여시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자들이 댓글 조작만 하면 돈을 벌어먹을 수 없으니까 돈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늘보막교였습니다. 이 집단, 지금 말씀드린 리박스쿨은 교육을 통해서 어린아이, 리박스쿨에서 자신들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0세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국어화시키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국어화시키는 걸 떠나서 국가의 세금을 받으면서 그 자들을 가르치게 한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대구 시민들이 많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리박스쿨 같은 집단이 지금 뉴스톱에 한 군데만 나왔지만 리박스쿨 말고도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 대구 시민들이 속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가짜 보수한테, 보수의 참칭한 진짜 반국가 세력에게 속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대선의 결과로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대구에서는 왜 사전투표율이 최하위입니까? 왜 최하위가 나왔을까요? 네, 그렇죠.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다. 이걸 믿고 있다는 것을, 이걸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면, 부정선거를 믿고 가짜뉴스를 믿고 있다. 그만큼 대다수의 대구 시민들이 저자들의 선동 공작에 속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리박스쿨, 운항 네트워크, 이런 국정원을 통해서 외곽단체를 통해 지원한 이 단체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했고, 그리고 국민들을 공격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이 자들의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치 세력들을 메신저를 악마화시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악마화시킨지 아십니까? 가족부터 시작해서 저질스러운 단어, 항상 그런 것들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뿌리는 것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뿌립니다. 어린아이 입에서 대구 가르침 받아보면 어린아이 입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멸칭 단어들을 씁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 대구 시민들 왜 이걸 속고 있나.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특정 메신저를 악마화하는 거, 그만큼 대구 시민들이 먹힌다는 거예요. 보수가 뭡니까? 정책으로 승부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냐, 행정적으로 승부하느냐, 그걸로 따져야 되는데, 사람의 보호 본능, 사람의 각종 세대와 남녀 간의 결핍이란 게 하나씩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 예민한 결핍을 건드려서 폭력성을 극대화시키고, 그 대상을 특정 정치 세력에 몰아붙이게 한 다음에 자신들의 이득을 얻는 자들이 이 집단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이제 진짜 정신 차려가지고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 정말 각성하시길 바라며, 이번에 선거 이후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죠. 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어주시고, 지금 벌써 막 댓글에 대구 안 된다 뭐 이런 댓글 남기시는데, 이럴수록 대구에서 우리 독립투쟁하시는 시민분들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깨어지고 있잖아요. 네, 금은가고 있음을 여러분 인지해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양극단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 정말 진짜 광극화 세력들을 빨리 척결하고, 정말 정치 선진국, 경제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그 발판을 우리가 마련해서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저들의 저항은 더 발악할 겁니다. 그 발악에 맞서서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대구는 한 번도 정치 효능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특정 정당만 찍어주기 전에는 맨날 굽신거리고 잘하겠다, 온갖 공약으로 이빨림하고 나서 당선되면 나 몰라라, 대구에 집도 없어요. 그런데도 또 찍어줬잖아. 하물며 대형까지 일으킨 사람을, 그 집단 뒤에 정강훈, 서머지만 복도를 이렇게 대구의 정강훈과 함께하는 그런 자를 찍어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저자들이 보습니까? 그런 자들을 뽑아주는 우리 자신도 부끄러워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힘입니다. 정치 효능감, 대구 시민들이 그 혐오적이고 악의적이고 마타도어로 메신저를 공격하더라도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작은 정책 하나로 대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의 새로운 정부에서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금팔로 벌려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알리는 역할에 저도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끝까지 대구 뒤집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